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그 변수나 배열의 그 어떤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사용 영역이 프로그램에 딱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변수들 또 배열의 사용 영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어떤 함수에서 필요한 변수나 배열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의 사용 범위는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블록으로 그 사용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따라서 다른 함수에서는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사용 범위뿐만이 아니고 실제 그 변수나 배열의 저장 공간이 확보되는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그게 다시 회수되는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결국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저장 공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특징들이 있다. 사용 범위라든가 또 생존 기간이라든가 또 뭐 초기화 여부라든가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런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해서 프로그램에 제대로 활용해 보자라는 거죠. 자, 우선 지역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그러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즉 사용 범위가 지역적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지역 변수는 그 변수의 사용 범위가 함수 내로 제한이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함수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서 각 변수들이 그 변수 이름이 사용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보통 지역 변수는 이렇게 오토라고 하는 예약을 사용을 합니다. 오토, 즉 기억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자료형, 변수명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거든요. 오토라는 게 이제 생략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붙여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생략을 해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썼던 건 다 오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A하고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얘를 바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D로 A를 출력을 하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ssign이라고 하는 자, 이 함수를 호출했어요.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함수냐면 A에다가 10을 저장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10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라고 합시다. 만약에 갔다 왔을 때 이게 제대로 저장이 돼 있다면 A 값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자, A 값은 10으로 바뀌는 거죠. 0으로 초기화 해놨다 하더라도 그 값이 10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출력을 하면 얘가 이제 10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를 만들었고 자 그리고 assign 함수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assign 함수에서 자, assign 함수에서는 A에다가 제가 이렇게 10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반환하도록 자, 이렇게 설계를 하면 컴파일러는 컴파일 과정에서 이 A가 뭐냐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는 그 이름의 사용 범위가 즉 이러한 지역 변수의 사용 범위가 그 블록 내부로 제한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A를 이 함수 안에서만 쓰도록 허용을 하고 다른 함수인 assign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 assign 함수는 A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지도 않고 왜 쓰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얘도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 얘도 이제 지역 변수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오토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바로 그 이름의 사용 범위가 블록으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함수에서는 쓸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갖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이름의 사용 범위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변수 선언문은 메모리 저장 공간을 확보해라라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확보해라라는 명령이 메인 함수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요? assign 함수에도 있다 보니 처음에 메인 함수에서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메모리 저장 공간 확보해줘요. 그렇죠? 만약 100번지부터 확보를 했다. 그럼 뭐 103번지가 되겠죠. 이렇게 A라는 이름을 쓰다가 여기서 assign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제어가 갑니다. 이제 이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 거기서 가서 봤더니 또 뭐가 있어? 메모리 저장 공간을 확보해라는 또 명령이 있잖아요. 또 확보를 합니다. 자, 이 저장 공간은 아직 사라지지 않아요. 메인 함수에서 확보한 공간이기 때문에 assign 함수에서 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100번지부터 확보했는데 얘는 또 100번지부터
할 수가 없죠. 예.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200번지부터 확보했다 그러면 203번지까지가 될 것이고 여기도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A란 이름은 어디서만 쓴다? 여기서만 쓰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선언이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붙어 있는 공간에다 뭘 집어넣어라? 10을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이 명령이 이 문장이 수행이 되면 100번지부터 103번지까지 있는 이 공간에 A에다 집어넣을까요? 여기 있는 A에다 집어넣을까요? 당연히 여기 있는 A가 되겠죠. 그렇죠? 메인 함수에 있는 이 A란 이름은 이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고 자, 이 어사인 함수에 있는 A란 이름도 이 안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 공간에 10이 들어간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 함수의 기능을 전부 다 수행했으니까 어디로 반환합니까? 호출된 이 자리로 돌아가죠. 자, 돌아왔을 때 그 위에 A를 찍어라 그러면 어디에 있는 A가 찍힐까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A는 메인 함수에서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이름의 사용 범위가 이 함수 내부로 제한이 되니까. 그죠? 따라서 자기가 선언해 놓은 이 A란, 즉 100번지부터 103번지까지 할당해 놓은 이 곳에 있는 A 값을 출력을 할 것이다. 여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0을 우리가 초기에 놨으니까 그 0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게 바로 지역 변수다라는 거. 지역 변수는 이름의 사용 범위가 블록으로 제한이 돼 있다. 그래서 블록이 다른, 즉 함수는 블록이 다르잖아요. 그 블록이 다른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함수가 가지고 있는 저장 공간 또 값을 공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ssign 함수에서 이렇게 저장 공간을 확보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 호출될 당시에는 이걸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리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환되면 이 공간은 다시는 이름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으니까 메인 함수에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낭비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 변수는 함수가 그게 선언되어 있는 함수가 반환되고 나면 그 저장 공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라는 거. 즉 함수가 호출됐을 때 변수 선언문에서 확보가 되고 언제 사라진다? 그 함수가 반환이 될 때 메모리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 공간을 자동으로 회수해요. 우리가 별도로 얘기하지 않아도 회수해가지고 다음에 호출되는 어떤 함수에 재활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한다. 지역 변수는 사용 범위가 제한이 돼 있고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다. 언제 생겼다. 언제 사라진다. 함수가 호출됐을 때 그 변수 넣으면 실행되면 메모리 확보가 되고 함수가 반환이 되면 사라진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역 변수가 우리가 지역 변수를 왜 지역 변수라고 합니까? 이거 사용 범위가 지역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 변수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지역 변수라는 얘기는 그 변수가 가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 범위만 놓고 얘기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자동 변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키워드를 오토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변수다 또는 자동 변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역 변수를 우리가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역 변수를 써왔는데 지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 관리가 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단 사용하지 않은 거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회수해 가니까. 그리고 또 뭐가 좋아요? 지역 변수를 사용하면 그 지역에서만 그 함수 내에서만 쓰다 보니 그 디버깅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A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 0으로 초기화해 놨어요. 그렇죠? 초기하고 내가 출력을 했는데 어떤 함수를 갖다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찍어봤더니 이 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야. 그러면 이 함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함수에서는 당연히 A란 이름으로 그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메인 함수만 보면 된다. 어떤 변수에 또 배열에 문제가 있었다 값에 그러면 그걸 선언한 곳만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우리가 주소를 쓰게 되면 포인터를 쓸 경우는 좀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디버깅을 한다면 그 지역만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 이러한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 변수를 많이 쓰는데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assign 함수에서 이름을 가지고 직접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인수를 준다거나 또 주소를 준다거나 인수로 값을 준다거나 주소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두 개 함수에서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을 새롭게 또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불편함보다는 이렇게 디버깅에 유리하고 메모리 효율가 효율적인 지역 변수를 쓰는 게 기본적으로 쓰는 게 좋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역 변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0으로 초기화 해놨는데 이렇게 초기화하지 않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쓰레기 값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자동 초기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뭔가 초기화가 필요하면 직접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자, 지역 변수에 대해서 좀 뭐 살펴봤는데 잠깐 정리해 볼까요? 자, 지역 변수는 어디에서 선언합니까? 함수 시작 부분에서 선언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 씁니까? 함수 끝날 때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 언제 생겼다가 언제 사라져요? 함수가 호출돼서 명령이 실행되면 메모리에 잡혔다가 함수가 반환을 할 때 그때 메모리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동 초기화는 됩니까? 안 됩니까? 자동 초기화는 안 되고 쓰레기 값이 있다라는 것. 자, 이렇게 이런 특징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통 그래서 함수의 시작 부분에서 많이 선언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하나의 함수 내에서도 블럭을 새롭게 열면 변수 선언이 가능하고 그 블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역 변수를 하나의 블럭 내에서, 즉 함수 안에 있는 블럭 내에서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자, B라고 하는 변수 두 개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초기화까지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출력을 하면 당연히 A와 B가 출력이 되겠죠. %D, %D로 자, A와 B를 출력을 하자. 그러면 이게 10과 20이 나오겠죠. 자, 이걸 바꾸는데 바꾼 데 사용할 임시 변수를 잠깐 쓰고 우리가 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괄호를 새롭게 열고 이 안에서 템프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때 기억 공간이 잡히겠죠. 그렇죠? 템프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서 당연히 A와 B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A, B는 메인 함수 블럭에서 선언하는 거니까 메인 함수 끝날 때까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롭게 선언한 템프라고 하는 변수도 당연히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템프에다가 뭐 집어넣자? A를 집어넣으면 새롭게 확보된 공간에 10이 들어가겠네요. 자, A에다가 뭐 집어넣자? B를 집어넣고 B에다가 템프를 집어넣자. 그런 얘기 이렇게. 자, 그럼 A에 20이 들어가고 B에 이제 템프 잠깐 저장해놨던 A 값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러면 A, B가 이제 바뀌겠네요. 여기서 20과 10으로 바뀌고 여기서 중괄호를 닫아주는 거죠. 이러면 이 템프라고 하는 변수는 두 변수 A, B 값을 잠깐 바꾸는 용도로만 쓰려고 우리가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이렇게 블럭을 새롭게 열고 선언을 해주게 되면 이 템프라고 하는 변수의 사용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사용 범위가 블럭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블럭이 벗어나면 이제 메모리에 확보되는 거를 운영체제가 회수해 가겠죠. 왜냐면 그 이후엔 다시 쓸 수 없으니까 템프라는 이름으로 이때만 A, B 값을 바꾸기 위해서 잠깐 쓰고 그리고 그걸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프린트F로 찍으면은 %D, %D로 A, B를 찍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자, 이러면 20, 10이 나오겠죠. 그렇죠? 두 개 바뀌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블록 내에서도 새롭게 변수나 배열 같은 걸 선언을 해서 잠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 블럭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변수를 같은 걸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자. 템프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인티저 A 10, B 20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초기화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템프에다가 A 집어넣고 A에다가 B 집어넣고 B에다가 템프를 집어넣었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이 블럭 안에서 A, B라는 변수가 또 별도로 선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블럭 밖에 있는, 즉 메인 함수에 있는 A, B도 블럭 안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블럭 안에서 같은 이름의 변수를 일단 선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하는 걸 컴파일러는 허용을 합니다. 자, 허용을 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안에서 이 A, B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고 또 이 안에 있는 선언된 A, B도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A와 B를 써라 그러면 어떤 A, B를 써야 될지 컴파일러가 알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컴파일러는 이걸 허용을 하되, 즉 중첩되어 있는 블록에서 바깥에 있는 변수와 같은 이름의 변수 안에서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되 우선권을 어디에 두겠다? 가장 안쪽에 있는, 그렇죠? 가장 가깝게 선언되어 있는 그러한 변수에 우선권을 주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A, B도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사용 범위가 가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 값을 그냥 템플링에서 바꾼 거죠. 그럼 빠져나갈 때 얘네는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밖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블록으로 묶이니까. 그럼 여기서 printf AB 찍으면 얼마 나옵니까? 그냥 AB 그대로가, 그렇죠? 10과 20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을 하고 또 수정하고 그럴 때 많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어찌됐든 허용은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기억 클래스와 관련해서 지역 변수에 관한 퀴즈를 한번 잠깐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퀴즈를 내는 것 같은데. 자, A에 10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printf로 찍어줘요. %D로 찍자. A를 찍자. 그럼 이거 얼마 나옵니까? 당연히 10이 나오겠죠. 그쵸? 자, 블럭을 새롭게 열고 여기서 같은 이름의 변수를 또 선언을 했어. A 이렇게. 자, 20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냥 printf A를 찍으면 당연히 20이 나와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중괄호를 또 열고 A 플러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괄호를 닫았어요. 이거 그냥 의미 없이 중괄호를 열었다 닫은 것 뿐인데 이 안에서, 이 안쪽 블럭에서 이 A도 쓸 수 있고 이 A도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어떤 A를 갖다 쓸까요? 가장 가깝게 선언되어 있는 이 A를 갖다 쓴다. 물론 공간은 이 A와 이 A는 달라요. 자, 이 A는 10이 들어가 있고 이 A는 20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걸 뭐로 증가시킨다? 21로 증가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printf로 찍습니다. 자, %D로 찍자, 뭐를 찍자, A를 찍자. 이 A는 어떤 A예요? 자, 이 A를 찍으면 이 A란 이름이 속해 있는 블록은 이 블록인데 이 블록에 있는 선언되어 있는 A가 있죠. 그렇죠? 이 20이 찍히는 건데 이 20은 아까 여기서 20을 증가시켜 놨으니까 A를 찍어라 그러면 여기서 21이 찍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블록이 이제 닫힙니다. 닫히면서 그 안쪽 블록에서 확보해 놓은 저장고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블록 빠져나와서 이제 printf로 또 찍습니다. %D로 찍자, 뭐를 찍자? A를 찍자. 이 A는 뭐예요, 이제? 이 A는 더 이상 여기서 쓸 수 없어요. 자기가 선언된 블록이 닫혔기 때문에. 하지만 이 A는 사용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값이 얼마가 나온다? 20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역 변수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꼭 함수 내에서 또는 블록 내에서만 선언을 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함수 바깥에서 선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전역 변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전역 변수는 함수 바깥에다가 선언을 하는데 변수의 사용 범위는 보통 선언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쓰잖아요. 그래서 함수 바깥이라면 위가 될 수도 있고 아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래다가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은 위에다가 많이 선언을 해준다는 거.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메인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printf로 한번 찍어 봅시다. 자, printf %D로 찍자. A를 찍자. 그래서 전역 변수는
전역 변수는 특정 블럭에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함수 안에 있으면 블럭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데 함수 바깥에 있으니까 따라서 특정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언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함수에서 다 쓸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따라서 메인 함수에서 A를 찍어라 그러면 이 메인 함수 안에서는 A라는 이름의 변수가 없어요. 그렇죠? 선언하지 않았을지라도 선언하지 않았지만 밖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A는 여기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얘가 찍힌다. 얼마가 찍힐 것 같습니까? 얘는 0이 찍혀요. 왜 그러냐면 초기화하지 않았는데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 즉 오토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전역 변수는 얘가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0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얘를 자, assign 10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인수로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이 assign 10은 전역 변수에다가 10을 집어넣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반환값은 없고 assign 10이라는 이름의 함수예요. 자, 매개 변수도 없어요. 인수 주지 않았으니까. 자, 여기서는 저 A에다가 10을 대입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A라는 이름에다 바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나요? 네, 바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전역에 있는 거니까 이 메인 함수 안에 있다면 메인 함수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밖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 것인 양 갖다가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A에다 10을 집어넣으라 그러면 여기에 10이 들어간다. 여기에 저장 공간이 있다 그러면 0으로 초기화됐다 10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갔다가 왔을 때 프린트F를 찍으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 프린트F를 찍으면 이때는 이제 뭘 찍는 거예요? 천역 변수 찍는 거 여기에 지역 변수는 없으니까 자 저걸 찍으면 이제 얘가 10이 되더라.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나서 assign 20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즉 저 A에다가 20을 대입하는 그러한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자 void assign 20이야. 매개 변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지역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 놨어. 오토가 안 붙으면 자동으로 붙어요. 같은 이름이야, 근데. 자, 여기다가 내가 지역 변수를 선언해 주고 A에다가 20을 할당해 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변수 선언문에서 매문의 저장 공간 잡히는데 쟤와 같은 공간이에요, 다른 공간이에요? 다른 공간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별도로 100번지부터 할당됐다면 다른 공간에 할당될 수밖에 없고 제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A에다 20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 assign 20 함수 안에서 당연히 저 전역 변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역 변수 사용 범위는 전부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안쪽에서 뭐가 있으니까 같은 이름의 지역 변수가 있으니까 얘는 어디다 집어넣을까? 우리 집에 놔두고 밖에서 있는 다른 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에 있는 즉 자기 함수 안에 있는 자, 그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가려진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못 쓰는 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얘에 의해서. 그래서 20을 대입을 시키고 반환이 될 때 얘는 이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지역 변수니까. 자, 여기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printf를 찍습니다. %d로 찍겠죠. 자, A를 찍으면은 값이 얼마겠어요? 여기서 assign 10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에다 집어넣었으니까 10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자기가 별도로 확보하는 지역 변수에 집어넣었으니까 전역 변수의 값은 그대로 10이겠죠. 그렇죠? 아까 여기서 집어넣은 값 그대로 10이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역 변수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함수가 딱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변수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함수가 그 변수를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전역 변수는 그렇지 않아요.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어떤 함수든 자유롭게 걔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역 변수는 쓰는 게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러한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역 변수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쭉 프로그램 작성을 했는데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함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시다. 근데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A, B로 바꿨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사용했던 그 이름들을 전부 다 바꿔줘야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메인 함수에서 뭔가를 출력을 해봤더니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줍니까?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다 살펴봐요. 어떤 함수를 쓸 수 있어요? 모든 함수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디버깅 자체가 힘들어요. 어떤 전역 변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걔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함수는 전부 다 모든 함수를 건드릴 수 있으니까 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 문제가 있고 원래는 이렇게 A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내가 여기서 쓰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이 없었어.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나중에 수정을 하다가 수정하는 사람이 이러한 같은 이름의 지역 변수를 또 선언을 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래 내가 전역 변수 쓰려고 했는데, 그렇죠? 지역 변수를 쓰게 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전역 변수는 모든 함수들이 자유롭게 그 어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훨씬 많다. 그래서 전역 변수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사용하지 않을 거 뭐하러 배우느냐. 뭐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최소화해서 그렇죠?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전역 변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전역 변수의 선언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함수 바깥이 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수 있다?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메모리에 즉 저장 공간이 언제 생겼다가 언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특정 함수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함수 안에 선언되어 있다면 그 함수 호출될 때 그 명령이 실행이 되니까 그때 저장 공간이 생기지만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미 저장 공간이 확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언제 사라져요? 특정 함수의 뭐 호출 반응과 무관하니까 프로그램이 끝날 때 그 저장 공간이 없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동 초기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동 초기화 된다 그랬죠. 그렇죠? 초기화하지 않으면 0으로 자동 초기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적 지역 변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변수도 한번 살펴보자. 정적 지역 변수는 전역 변수와 모든 특징이 다 같아요. 그래서 사용 기간이 그러니까 생존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자동 초기화 여부라든가 메모리에 할당되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역 변수와 거의 같다라는 거. 근데 유일하게 다른 점은 뭡니까? 사용 범위가 함수 내부로 제한이 되어 있다. 즉 정적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다 선언하는 그러한 전역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 범위는 전역적이지 않은 거죠, 절대. 그래서 함수 안에다 선언한다라는 거.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반복문이 있는데 0부터 i가 5보다 작은 동안 i를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얘가 3번이 반복되는데 함수 호출 문장을 넣을게요. 그래서 오토 언더바 펑크라고 하는 자,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펑크 이렇게. 자, 그래서 반복문 돌면서 오토 펑크가 5번이 호출이 되겠네요. 자, 오토 펑크를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반환값은 없어요. 오토 언더바 펑크예요. 자, 매개 변수도 없습니다. 인수가 없으니까. 자, 오토 지역 변수 인티저 a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a를 하나 증가시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printf로 a를 출력을 하자.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얘는 그냥 지역 변수예요. 이러한 지역 변수는 함수가 호출될 때 메모리에 저장고가 잡히죠. 그렇죠? 가가지고 잡히고 0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얘 증가가 되겠죠. A라는 이름으로 1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찍으면 이제 1이 출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저장 공간이 메모리에 확보되고 또 초기화되고 또 회수되고 그렇죠? 하는 그 횟수가 뭐와 일치해요? 함수 호출 횟수와 일치해요. 그렇죠? 함수가 5번 호출이 되면 5번 할당이 되고 5번 초기화되고 5번 회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처음에 호출됐을 때 1로 증가가 되고 출력이 되면 화면에 1이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갈 때 얘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호출됐을 때 또 메모리 확보가 되고 0으로 초기화되고 1로 또 증가가 되고 또 출력이 되니까 또 1이 출력돼. 그렇죠? 자, 그래서 n은 5번이 1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갖는 게 지역 변수인데 자, 이 오토가 아니고 이 앞에다 뭘 붙였다?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 붙여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정적 지역 변수가 된다. 지역 변수는 지역 변수인데 정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적 지역 변수는 이 저장 공간의 확보와 초기화와 그렇죠? 그 횟수가 함수의 호출 횟수와는 무관해요. 비록 얘가 선언이 어디에 돼 있어요? 비록 선언이 함수 안에 선언돼 있을지라도 컴파일러는 컴파일할 때 얘를 바깥으로 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전역 변수처럼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저장 공간이 함수가 호출될 때 잡히는 게 아니고 언제 잡혀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그때 이미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되고 메모리에 초기화까지 자동으로 돼요. 자동 초기화 뭐? 0으로 초기화 된다.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 자, 호출이 되면 이제 가죠. 갔을 때 이 문장은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이미 프로그램 시작할 때 컴파일러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게 있다면 새롭게 저장고 확보해줘야 되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대신 A를 하나 증가시켜라. 자, 이 안에 지역 변수로 선언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변수의 값을 1로 증가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0으로 자동 초기화 되는데 1로 증가가 되면 자, A라는 변수가 1로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면 화면 1이 출력이 됩니다. 자, 갑니다. 자, 가가지고 자, 이거를 자, 스태틱 펑크로 한번 이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스태틱 펑크예요. 이제 갔어. 호출돼가지고. 자, 돌아가서 반복문 돌아갑니다. 또. 자, 두 번째 호출이 됐는데 이 문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냥 전역 지역에 우리 프로그램 시작할 때 한 번 확보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대신 그 변수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라고 그랬으니까 1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2로 바뀌겠죠. 그쵸? 자, 그래서 출력을 하면 2가 출력이 된다. 이런 식으로 호출될 때마다 이 값을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해서 자, 2, 3, 4, 5 이렇게 1부터 5까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적 지역 변수는 사실상 전역 변수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특징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저장고가 확보가 되고 프로그램 끝날 때 사라져요. 그렇죠? 0으로 자동 초기화가 되고 메모리 할당되는 위치도 똑같고. 자, 그런데 얘는 뭐만 다르다? 사용 범위가 뭐로 제한이 돼 있다? 하나의 함수 내로 제한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함수가 반환이 돼도 돌아가도 절대로 이 공간이 사라지지 않는다.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 그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갖는 게 정적 지역 변수다. 여러분 정적 지역 변수는 어떤 경우에 쓸까요? 이 함수가 작업해 놓은 그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다음에 호출됐을 때 그 값을 계속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정적 지역 변수를 쓰면 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함수 호출 횟수를 A가 기억하는 그런 용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데이터를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역으로 빼면은 상당히 그 데이터 관리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쓰는 그 함수 안에다 직접 집어 넣어서 그 함수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정적 지역 변수를 살펴봤는데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선언되는 위치는 어디서 선언해줘요? 함수 안에서 선언을 해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사용 범위는 어떻게 돼요? 함수 안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죠. 함수 안에 선언돼 있으니까 이름의 사용 범위가 블록으로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자, 언제 생겼다 언제 사라집니까? 저장 공간이 함수 호출과 무관해요. 생성과 소멸이 언제 생겨요?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 함수가 전혀 호출되지 않더라도, 그죠? 어떤 조건에 따라서 호출되지 않더라도 저장 공간이 있다라는 것. 프로그램 시작할 때 생기고 언제 사라진다? 프로그램 끝날 때 사라진다라는 것. 자, 그리고 자동 초기화 됩니까? 안 됩니까? 0으로 자동 초기화를 해준다라는 것. 자, 이런 특징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 클래스 중에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레지스터 변수는 선언할 때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선언합니다. 자, register란 키워드를 쓰고 int i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자료형 앞에 넣어주는 이런 이하거들을 기억 클래스라고 하는데, 원래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오토라고 붙이고, 그다음 전역 변수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정적 지역 변수는 스태틱을 붙이고, 자, 이 레지스터라고 붙이게 되면 이게 레지스터 변수가 되는데, 얘는 지역 변수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레지스터라는 키워드는 전역 지역에다 레지스터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레지스터는 지역 변수라 그렇다면 똑같아요. 모든 특징이. 뭐만 다르다? 얘가 할당되는 그 위치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자동 변수 같은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할당이 되잖아요. 근데 이 레지스터 변수는 CPU 안에 있는 저장 공간을 사용한다. 여러분 CPU 안에 있는 저장 공간을 레지스터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변수를 할당을 할 때 그때 레지스터 변수를 쓴다. 레지스터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이렇게 반복 제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뭐 한 번만 접근을 하지만 조건식, 증감식 그리고 사용을 할 때 계속해서 반복 제어 변수를 사용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메모리에 있다면 그걸 접근하는 그 횟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실행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인 CPU의 메모리 레지스터에다 할당을 해놓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네. 자, 하지만 레지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계속해서 그 자원을 써야 되는 그러한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딱 묶어두고서 내가 이러한 레지스터를 이러한 용도로만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레지스터에 할당하시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줘도 실제로 할당되는 그러한 언제 할당을 해줄 것인지 를 판단하는 것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지역 변수로 우리가 선언을 해줘도 반복문을 한 10,000번 정도 반복문 돌려주는데 거기에 뭐 제어 변수를 지역 변수를 썼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또 최적화해서 그걸 레지스터에 할당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변수는 단지 우리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컴파일러가 알아서 더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레지스터를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얘가 레지스터에 할당이 돼 있다면 레지스터 변수는 메모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해요? 주소 연산자를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주소 연산이라고 하는 건 메모리의 위치값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만약에 주소 연산을 했는데 잘 됐다. 그리고 결과값도 나왔다. 그러면 얘를 어디다 할당했다? 컴파일러가 메모리에 할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레지스터는 주소가 없어요. 번호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렇게 지역 변수에만 쓸 수가 있다.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 공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레지스터에 할당해 버리면은 레지스터가 비싼 자원인데 그걸 재활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갖는 게 레지스터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각종 변수들이 어디서 선언이 되고 또 그 사용 범위가 어떻고 또 실제 저장 공간이 언제 생겼다 언제 사라지는지 자동 초기화 여부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서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한 변수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걸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